모금으로 재매입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김대중 전 대통령 DJ 사저인데요. 얼마 전에 아들인 김홍걸 전 의원이 이걸 매각을 했죠. 뭐 100억 원 정도로 매각해서 큰 논란이 됐어요. 그 이후에 이걸 왜 민간 업자에게 넘겼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오늘 이 사저를 다시 사들인다, 사겠다. 뭔가 협약식 모습이 있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무엇보다도 마침내 그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오늘 갖게 되고 오늘 계약서를 합의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그동안에 많은 염려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감사의 말씀 드리고 권노갑 이사장께서 뭔가 설명을 좀 많이 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 김대중 대장 측과 이 DJ 사저를 앞서 김홍걸 전 의원에게 매입한 이 민간 사업자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과 뭔가 만나서 이거 협약, 그러니까 약속을 한 거죠. 앞으로 이거 다시 이쪽에다 팔겠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구체적인 아직 뭐 이런 조건 내용은 아직 안 알려지는데, 그동안 과정을 좀 정리해 보죠. 일단 김홍걸 전 의원이 일단 상속세 부담이 버겁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지난 7월에 동교동의 DJ 사저를 100억 원 정도에 매각을 합니다. 이제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어떤 민간 사업하시는 분한테 매각했다는 건데 이게 알려지면서 엄청난 논란과 비판, 지적이 쏟아졌죠. 성급한 결정이다.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거죠. 게다가 이 논란이 쭉 이어지면서 아마 김대중 대장 측에서 뭔가 물밑에서 어떤 접촉이나 작업이 뭐 움직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DJ 사저 재매입 추진 그리고 오늘 매매 협약식 방금 보신 영상입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장 쪽에서는요. 이희호 여사의 사저 보존 유언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희 평론가. 네. 그동안 민간 사업자 사실은 뭐런 이유나 이런 게 있어서 샀을 거 아닙니까? 100억이라는 그렇죠. 그 엄청난 거액으로. 네. 근데 이 민간 사업하시는 분은 왜 다시 매각을 하기로 했을까요? 그러니까 저 사저를 샀다는 의미는 뭐겠습니까? 그 가치를 살려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게 예. 영리적 목적이든 비영리적인 목적이든 그 가치를 살려나가야 그 집의 되는 거예요. 의미를 좀. 집의 의미와 이런 것들을. 그러면 저 집과 함께한 역사, 그다음에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도움과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함께한 사람들의 도움도 다 있어야 되고 그래야 더 이게 빛이 나고 더 핫플레이스가 되거나 유명한 곳으로 점점 발전해가고 할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김홍걸 의원이 저걸 매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사회적인 비난 여론이 너무나 커졌잖아요. 그러면 저걸 사가지고 개인이 그 가치를 발전시키고 모든 사람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더 끌고 나가고 더 핫플레이스로 만들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워지겠죠. 굉장한 약간 부담을 느끼셨다는 부담도 거네요. 느끼지만 그 가치 자체가 이렇게 강화되거나 함께 이렇게 모여지거나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막 반대 의견으로 막 시위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도 있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대중 재단과 함께 해서 이것이 잘 그 방향으로 나간다면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깔끔하게 100% 전부 다 매각도 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당장 김대중 재단에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약간 진정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장소를 조금 더 영리든 비영리든 발전시키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김대중 재단과 함께하면서 발전시키면서 윈윈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시민단체나 사회적인 어떤 비난 여론에 대한 부담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김대중 재단 쪽에서는 당장에 아마 그 정도 돈이 마련이 안 된 것 같아요. 성금을 모금해서 그걸로 충당을 하겠다는 건데 사실은 그 사저의 가격이 100억이라면 저 매입하신 분은 사실은 세금도 다 납부하고 막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부대 비용도 사실은 상당히 많을 걸로 추정이 돼요. 근데 이런 것까지 아마 다 감안했겠는데 일단 성금 모금을 통해서 다시 매입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지난 7월에 이게 매각이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매각 뒤에 김홍걸 전 의원이 언론에 좀 설명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시 상황 설명을 좀 하거든요. 들어보시죠.
대통령직에서 퇴임하시고 나서 평소에 책도 읽으시고 인터뷰도 하시고 그러던 사무 공간이죠. 서재. 많은 유품들이 여기 있고 돌아가신 두 분 어른의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건물을 기념관으로 만들어서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고 전시되고 많은 국민들이 와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동교동 집 건물을 부시거나 뭐 보도된 것처럼 카페로 만들거나 이럴 생각이 전혀 없고 그 건물을 세 단장 해가지고 예. 두 분 어른께서 계셨던 공간을 이 보존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분은 단순히 저한테는 부동산 거래 상대가 아니고 저한테는 독지가고 후원자인 셈입니다. 독지가이고 후원자라고 평가를 했지만 이 사저를 매입하신 분은 다시 이거를 팔기로 지금 협약을 한 거잖아요. 홍익표 전 의원님. 사실 이게 나왔을 때 이제 민주당에서도 굉장히 이제 곤혹스럽다 이런 반응 많이 나왔는데 그런데요. 지금 김대중 재단 쪽에서는 성금 모금을 통해서 다시 매입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결과적으로 시민들이 낸 돈, 이 성금으로 매입한다는 거는 그 돈이 김홍걸 전 의원한테 건네지는 거랑 결과적으로 다름이 없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뭐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우선은 이런 과정 자체가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썩 매끄럽게 또 그리고 이 국민들에게 별로 좋은 평가를 못 받는 상황으로 진행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 성금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돈이 그렇게 쉽게 모여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그것도 좀 따져봐요. 그 예. 100억이라는 돈이 그렇게 간단한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성금을 아무나 모금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나 이런 것도 다 법적 준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아울러서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뭐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이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김홍걸 전 의원이 본인이 이제 매매 과정에서 얻은 일정한 수익이 있으니까 예. 그 부분에서 상당 부분을 먼저 기부를 한다든지 뭐 그런 노력들도 같이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본인이 먼저 성금 형태로 뭔가를 좀 예, 얼마라도.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예. 지금 왜냐하면 동교동에 지금 아까 권노갑 이사장도 나오셨지만 권노갑 이사장이나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연세가 많고 지금 특별하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예. 아니에요. 그리고 재산이 이렇게 많으신 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분들로 힘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할 거고 자연스럽게 과거 김대중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분들이 조금 더 그 고액 성금을 후원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예. 일반 국민들이 십시일반해서 하기 쉽지 않은 사업일 거예요. 김용우 전 의원님. 네. 김홍걸 전 의원 방금 지금 나오고 있죠. 자막으로. 사저 매각은 어디까나 사적인 일이다. 사유재산 뭐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김홍걸 전 의원 글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 이게 매각 절차가 끝나고 다시 그 사신 분이 이쪽에 매각한다고 이게 상황에서 좀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김홍걸 전 의원? 근데 김홍걸 전 의원이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이게 아들로서 예. 이 부동산 매각은 사적인 일이다라고 얘기하면은 굉장히 참 곤란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사실 그 주체가 돼야 되고 그 사저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 역사적인 의미 이런 걸 또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예. 지금에 와가지고 그거를 그냥 사적인 부동산 매각이다. 부동산 거래다 이래버리면 게다가 모친의 유지도 유언이었죠. 있었거든요. 유언도 예.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모친의 뭐 유일한 친자로서 상속이 된 것 같아요. 예. 삼형제 중에. 그런데 이것을 부동산 거래로 이렇게 치부해버리면 이 일련의 상황에 대해서 좀 성의가 부족하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보니까 김홍걸 전 의원은 또 민주당이나 뭐 김대중 재단에 속한 분들한테 조금 서운함이 좀 있는 것 같고 왜 여태까지 깊이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와서 이제 와서 그동안 고민이 많았는데 왜 이제 와서? 근데 뭐 김대중 재단이나 다른 민주당 의원님들은 아니 여태까지 이거를 왜 이제 와서 여태까지 더 주도적으로 알리고 서로 의논하자 그럴 땐 안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묘하게 됐는데 글쎄요. 이거는 뭐 우리 홍익표 의원님이 정답을 주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은
결국 이 성금을 뭐 모금을 하든 어떻게 하든 예. 일단은 김홍걸 전 의원이 이거 100억에 가까운 100억 정도로 이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소득, 이익분은 어느 정도 그 모금에 예. 기부를 해야 그래야 시작이 되지 않을까요? 출발이. 그러니까 두 분은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저희가 뭐 다른 얘기를 할 김홍걸 수가 근데, 없죠. 근데 김홍걸 전 의원이 진짜 할까요 그렇게?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해야 되는 거죠. 상식적이죠. 아. 그러니까 김홍걸 의원이 이제 그 고민이 있었던 건 저도 이해를 해요. 무슨 고민이냐면 예. 어차피 동교동 자택을 상속받게 되니까 그 법률로 법적 논쟁 과정 속에 그렇죠. 결정이 상속을 됐잖아요. 받은 게 상속을 됐어요. 받았죠. 예. 상속을 받게 되면 그 상속세를 내야 됩니다. 음. 당연히 우리 법정으로 할 수 있는 꽤 많은 상속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을 매각하든 아니면 다른 집을 매각하든 해야 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집을 매각을 했던 거예요. 뭐 우리로서는 좀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그럼 예. 매각을 했고 다시 이 집이 공적인 영역으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예. 그렇다면 아마 그 김홍걸 의원이 100억을 팔았다고 해도 거기에 뭐 양도세나 거래세 낸 게 그렇겠지, 있을 있겠죠. 거고 또 상속세 낸 게 있고 하면 이 상속세에 있으니까 아마 그게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예, 상속세도 내고 하면 실제로 그 자기가 확보한 수익은 그 한 절반 정도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100억에 매각을 했다 하더라도. 예. 그렇다면 그 절반 정도에서 어느 정도는 그 납득할 정도의 수준은 먼저 만약 어떤 성금 모금을 하겠다고 한다면 예.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마중물인가요? 성금 모금할 때 이제 마중물로 누가 좀 큰 돈을 먼저 내놓으시고 그게 알려지고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뭐가 좀 풀리는데 두 분 그 의견 주셨는데 과연 실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봐야 되는 문제고요. 이런 가운데 사실은 이 사저 관련된 논란이 불거졌을 때 굉장히 목소리를 좀 많이 적극적으로 내신 분이 박지원 의원이거든요. 본인의 사저. 이거는 내가 돈을 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다. 약간 이런 취지 설명을 하셨어요. 사제. 사저가 아니라 사저가 아니고요. 사제입니다. 사제. 정정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여당에서 어떤 분이 살짝 이 정도면 꼬집으신 것 같은데요. 들어보겠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 재단이 재매입한다고 합니다. 김 전 대통령의 막내 아들 김홍걸 전 의원이 100억 원에 매각한 사재를 모금을 통해 다시 사들인다는 겁니다. 모금을 통해 동교동 사저를 사들이겠다는 건 결국 시민들이 돈을 모아 김홍걸 전 의원에게 주는 것과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대북격인 박지원 의원은 동교동 사저를 되찾기 위해 전 재산을 헌납하겠다고 약속한 것 같은데 그 약속은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소속 변호사 지금 약속 지키라고 약간 여당에서 압박이 들어간 거네요. 그러면은. 그런데 그 박지원 의원의 재산은 저는 이렇게 그 변동이 심한 걸 처음 봤어요. 옛날에 2003년에 비서실장 퇴임할 때요. 예. 40억이었어요. 예. 근데 불과 5년 뒤에 2008년에 14억이 돼요. 40억이 14억. 줄은 거네요? 확 줄은 거죠. 예. 40억이 14억이 돼요. 근데 지금은 다시 늘어서 예. 한 27, 8억 돼요. 예. 근데 그 여의도의 아파트가 21억 그 빼면요. 예. 예금은 한 6, 7억 되는 것 같아요. 현금하고. 따라서 이제 과연 이걸 다 내놓을지 아파트까지 여의도 팔지 예. 예금만 내놓을지 이거는 게 지켜봐야 되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게 저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 거로 봐요. 평소에 스타일을 보면 한번 지켜보자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요. 예. 저는 김홍걸 의원이 참 나쁜 사람으로 봐요. 세 군데 죄를 졌어요. 세 군데요? 부모에게 죄를 짓고 국민에게 죄를 짓고 역사에 죄를 짓어요. 왜? 이호 여사가 유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유언 방법이 요식이라 어렵잖아요. 공정 안 했다는 이유로 유언의 효력이 없다. 이런 그런 유언을 반응이 했어요. 나왔어요? 근데 변호사가 실수로 공정 안 한 걸 가지고 유언이 무효다. 이래가지고 본인이 친아들이니까 2명 형은 없잖아요. 예. 이렇게 가로채겠다는 이게 부모의 뜻에 반하는 부모한테 죄를 짓죠. 그다음에 이 DJ 사전은요. 예. 국민 전체에 저는 우리의 보존해야 될 중요한 게 자산입니다. 예. 역사적인 이런 게 국민에게도 죄를 진 거예요. 파는 거는. 예. 그다음에 역사에 죄를 진 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이 상속세가요. 예. 17억이에요. 그런데 5년 분납하거나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3명이 사명자가 나누면요. 예. 조금씩 한 5억씩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홍걸 의원 재산 보십시오. 미리 아들한테 상속한 거 다 보십시오. 저번에 허위 신고해가지고 그때 탈당까지 했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한 것 같아요.
이 17억 내는 거 어렵습니까? 대출 받아도 100억짜리 사준대. 저는 상속세나 일부 빼고는요. 예. 전부 이게 다 내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이게 재단이 다 내놔야 돼요. 거기서 자기가 몇십억 가지겠다? 몇 억 성의 보유가 안 되고 남은 그게 상속세 빼고는 다 내놔야 됩니다. 소정욱 변호사님 갑자기 민주당에 계신 분이 막 약간 이게 약간 뭐랄까요? 약간 화가 나셔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위기로 말씀하셨는데 홍익표 전 의원님 지금 이제 성금 모금비가 나오니까 그리고 뭐 박지원 의원도 뭐 한 얘기가 지금 뭐 아까 화면도 잠깐 뭐 본인 6억 뭐 현금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민주당 차원에서 나설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마 당 차원에서 나서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개별 국회의원이나 또 개별 정치인들 차원에서 조금 뭐 선거이 시작되면 좀 낼 수 있어도 당이 뭐 이거를 전당원이 그 모금을 하거나 예. 뭐 어떤 결정을 내서 당론으로 뭐 선거를 하기에는 그렇게 쉬운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또 법적으로 따져보면 굉장히 미묘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게 했는데 일단 뭔가 진행은 됐습니다. 김대중 재단에서 다시 매입을 하겠다. 그리고 그건 성금으로 좀 마련하겠다. 일단 요 단계까지 오늘 왔다는 겁니다. 김홍걸 전 의원에게 또 혹시 민주당 분들이 연락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지금 오늘 뭐 두 분 독대를 해보시죠. 독대를. 아 여기 독대입니까? 여기 또 어떤 분하고 또 독대해야 되는 겁니까? 솔직한 그러면? 얘기를 오고 가야 그래야 풀리지 않겠어요? 독대해서 이걸 좀 진짜 얘기를 해야 된다. 아니, 제가 이렇게 보니까 밖에서 보니까 서로들 예. 오해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얘기를 해야죠. 독대를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 뭐 독대가 아니라 그 공개적으로 협의해보면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좀 진지한 얘기를 좀 마련해야 된다 말씀 같네요. 알겠습니다.